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쌀쌀 맞은 것도 모자라 돈을 억척같이 아끼거든요. 친정집이 잘 살아서 그럴까요? 저희 친정집에 60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친정엄마가 그걸 저희한테 주신다고 한 뒤로 시모가 유독 저를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틱틱거리게 됐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예쁨 받으려고 해봤어요. 시댁이 버스 타고 20분 거리라 자주 놀러 갔었죠. 저희 신랑이 밤에 일하는 경비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에 자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어머님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거나 많으면 4-5번까지 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퉁명스럽게 반응하세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그냥 집안일하고 쉬지. 시댁도 너무 자주 오면 안 좋다.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좋지만 쑥스러워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이런 시모에게 항상 놀러왔다고 애교를 부리며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밥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못하게 선수를 치세요. 커피 마시고 몰아서 하자고 하셔서 처음엔 앉아 있었는데 시아버지께 커피 타주시고 바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설거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몇 번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정이 들 줄 알았죠. 시어머니께 점점 서운한 걸 넘어서서 벽이란 걸 느낀 게 언젠지 아시나요? 바로 어머님 생신 때였어요. 생신상 근사하게 준비하려고 장까지 봐왔었는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해 집으로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거길 가니? 늙은이가 너희들 사는 곳 가서 뭐한다고. 됐다. 맛있는 건 너네들끼리 해먹어라. 제가 생신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부담스럽대요. 이날 너무 서운해서 이후로 뭘 해드리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셔서 사이가 뒤틀려 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학을 떼냐고요? 대표적으로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된 옷을 입고 다니길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기 싫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어디서 난 옷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20년 된 옷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써드린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으신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마음에 안 드셨나 싶어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선물 드린 옷 별로셨나요? 다른 걸로 사드릴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니면 아예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자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뭘 사준다는 거니? 아까워서 못 입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늙으니까 새 옷 입어봤자 뭐한다고. 돈만 낭비지. 그 뒤로도 제가 자꾸 옷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사준 옷을 건네시면서 이러는 거 있죠? 얘따, 네가 입어라. 나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리겠다. 택도 안 뗀 새 옷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벙쪄 있었어요. 이 옷을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요즘 시어머니들이 괴롭히는 신종 방법인가 싶었는데요. 시어머니 속내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옛날 분이니 표현하는 게 서투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더 잘하면 어머님도 부드럽게 바뀌실 것 같았어요. 며느리인 제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시어머니께서 해지고 바랜 네이드 기워 입길래 제가 사드린다고 했어요.
싫으면 됐다고 말하면 될 걸 어머님이 갑자기 절 혼내더라고요. 넌 뭐만 하면 무조건 사준다고 하니?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친정집이 잘 산다고 이러는 거냐? 나 사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돈 손주나 줘라. 이제는 서운한 걸 넘어서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 뭘 해드려봤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어머님께 뭘 해드리는 선물도 줄이고 시댁을 찾아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해진 옷을 입는 게 가끔 안쓰럽고 신경이 쓰였지만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낡은 옷 입는다고 저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어머님이 무얼 입든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음식이 문제가 됐죠. 주말에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는데요.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딸애가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빵 봉지를 뒤적거렸어요. 순간 두 눈을 의심한 게 아무리 살펴봐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았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유통기한 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시모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알고 있다. 회사 사람들이 유통기한 조금 지났다고 버리려고 하길래 가져온 거야. 딸애가 시댁에 와서 간식을 먹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설마 그 과자랑 아이스크림도? 시어머니께서 회사 사무실을 청소해주며 돈을 버는데 회사 탕비실에 있던 간식을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먹기 아깝다고 갖고 있다가 저희 애들이 오면 주던 거였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 같아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다 탈날까 봐 먹이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겨우 하루 지났는데 뭐 어떠니? 넌 참 유난이다. 누가 보면 내가 애들 괴롭히는 줄 알겠어. 시모가 이러길래 저도 화를 내면서 말했죠. 겨우 하루라뇨. 저번에 3일 지난 것도 먹이셨잖아요. 둘째한테도 냉동실에 처박아둔 오래된 수입산 고기 먹였다가 배탈 난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건 빵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제게는 더 오래된 빵을 쥐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거기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제가 곰팡이를 보여주며 이거 봐라. 곰팡이까지 폈다고 뭐라 했는데 어머님이 짜증을 내면서 이랬어요. 그 부분만 떼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니? 그리고 불만 있으면 아들한테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아들한테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나한테 쌩 난리더라.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 그렇게 연기하더니 뒤에서는 어쩜 그러니? 지 친정 잘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렇게 싫으면 먹지 마라. 이러면서 제 손에 든 빵을 확 빼앗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랑 시모 사이가 결국 안 좋아지고 말았죠. 그와 반대로 저랑 남편 사이는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날 갑자기 저한테 이랬거든요. 이번에 결혼 16주년이잖아. 그동안 당신한테 잘해줬는지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소홀했던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이러면서 꽃다발을 선물해줬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챙긴 건 처음이었죠. 남편이 생일 같은 기념일을 늘 까먹는 바람에 제가 속상했었거든요. 서운하다고 말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해서 놀랍더군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서 안 하던 농담을 해봤어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의심해보라고 하더라? 바람 피우거나 딴짓하고 있다고.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뭐 숨기는 거 있지? 전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한 건데 남편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왜 의심하냐고 말하면서 진땀을 흘렸어요. 그러다 우물쭈물거리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 말이야. 내 친구가 와이프한테 무심하게 대하다가 이혼당했대.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혼 통보 당했다는 거 있지? 걔가 안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하길래 이번에 해본 거야. 생각해보니까 당신 없이 못 살겠더라고. 남편이 진심을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수줍었는지 말을 더듬었어요.
전 남편의 이런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졌고 너무 기분 좋았죠. 그날 남편에게 고맙다며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 주말에 시댁으로 가서 시모이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같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다툰 지 얼마 안 된 날이라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 제가 다짐했죠.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또 예의일 것 같아 어머님에게 살갑게 굴려고 나름 남편 칭찬을 해봤어요. 어머님, 그거 아세요? 저희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꽃다발을 사다 준 거 있죠? 신혼 때도 안 하던 짓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사랑받는 느낌인가 봐요. 꼭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모 표정이 더 차갑게 굳어가는 거예요. 절 빤히 쳐다보면서 노려보길래 왜 저러나 싶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남편이 무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말했나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걸 노리고 말한 게 아니라 억울했죠. 어머님이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제가 결국 먼저 나서서 해명을 해댔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지금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남편 욕한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 그이가 신혼 때 가끔 꽃 사다 주긴 했어요. 혹시 제가 남편을 나쁘게 말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러셨어요?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사근사근 말했는데도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후로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국자를 팍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엄마야 라고 소리치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셨어요.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 뒤로 어머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시댁을 나왔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화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방금 전까지 메고 있던 앞치마가 우리 집에 있더군요. 어머님이 왔다가 가셨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갑자기 와서는 당신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하잖아. 나보고 양심 좀 있으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한다.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는 거랑 양심이 좀 있으라는 말이 무슨 상관일까요? 의아스러운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제 눈을 피하며 당황스러워했죠. 얼른 설명해보라고 재촉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가 당신 질투하나 보지. 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면서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삐진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모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 시어머니였다니.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웃기셔.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날 질투해? 내가 뭘 했다고? 앞으로 나한테 잘해줬다는 말 일체 하지 마. 괜히 이런 걸로 눈칫밥 먹기 싫으니까 나보다 어머님한테 더 잘해줘. 억울했지만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더 챙겨주는 것뿐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남편이 옆에서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기분 풀릴 동안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러잖아. 당신 심정 이해해. 엄마 몰래 잘해줄게. 티도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평소랑 달라 보였어요.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뭔가 낯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지가 되고 정말 남편이 아니었다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간병을 하게 됐는데요. 집안일에 간병에 시모 눈치까지 보니 정말 피가 말리는 지경이었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불편해 죽겠는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친정엄마가 지내고 계시는 병원까지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그새 삐쩍 마르셨네. 내가 몸에 좋다는 한약을 다려왔거든.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해봐라. 그리고 민간요법도 배워왔으니까 좀 해보자.
엄마가 시어머니가 주시니까 한약을 억지로 먹긴 했어요. 역시나 몸에서 못 받쳐주니까 곧바로 뱉어내셨죠. 어머님이 그런 우리 엄마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욱해서 혀를 왜 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유, 이 귀한 걸 뱉으면 어떡해. 아무리 힘들어도 삼켜봐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아이고 아까워라. 여기서 멈췄으면 말을 안 해요. 시어머니께서 엄마가 뱉은 걸 다시 먹이려는 바람에 악을 질렀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힘들대요. 제가 손을 바로 쳐냈더니 시모 눈이 엄청 커졌죠. 늘 생글생글 웃고 사근사근하게 대하던 며느리였으니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굴하지 않고 이번엔 엄마 손을 낚아채 가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그럼 민간요법을 좀 해보자. 한의사였던 여자한테 지압법을 배워왔는데 이게 효과가 직방이라고 하더라. 다른 아줌마들도 이 지압법으로 건강이 엄청 좋아졌대. 한의사도 아니고 한의사였던 여자한테 배워온 거래요. 검증도 안 된 걸 아픈 엄마한테 하려고 하니 애간장이 탔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 엄마 손바닥을 아프게 주물러댔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아유 사부인 너무 아파. 그만해 그만. 사부인 마음 생각해서 꾹 참고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환자가 아프다 하면 얼른 그만둬줘야 하잖아요. 어머님은 아프든 말든 엄마 손을 꽉 붙잡고선 윽박질러댔어요. 아이고 엄살은 좀 참아봐. 원래 이 부분은 아픈 사람이 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래. 조금만 견뎌보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를 놔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는지 몸부림치시길래 제가 얼른 시어머니를 밀쳐냈죠. 안 그래도 엄마가 아프셔서 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어머님까지 그러니 미치겠더라고요. 평소 같았음 부드럽게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제 2판 4판이었어요. 시모한테 버릇없이 이렇게 고함 질러버렸는데요. 어머님! 아프시다잖아요. 엄마가 아프시다면 놔줘야죠. 왜 억지로 그러세요? 어머님 이제 가세요. 저희 엄마 많이 힘들다고 혼자 쉬고 싶으시대요. 전 엄마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시어머니를 서둘러 쫓아냈어요. 어머님이 나가는 와중에도 저한테 이러셔서 정말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 나가마. 얘는 사람 생각해주는 것도 모르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무작정 약 먹이고 손 주무른 줄 알아? 내가 무슨 바본 줄 아니? 일이 씩씩대면서 가시는데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시모가 그날만 그런 거면 참 다행이죠. 지겹지도 않은지 매일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해댔어요. 엄마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한약을 다려오고 민간요법을 쓰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병이 나으니 견디라면서 강제로 한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이상한 지압법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슬슬 화가 나려고 하더군요. 그 뒤론 예의고 뭐고 다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바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병문안을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드디어 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며느라, 병원이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나와봐라. 사부인 때문에 못 나온다고? 주말이라 아들 놀고 있더만 아들한테 병간호 맡기면 되잖니. 어머님 뵙기 싫어서 병간호 핑계를 댔는데 하필이면 주말이더군요. 결국 남편한테 전화해 친정엄마 병간호를 부탁했어요. 몇 분 뒤에 남편이 왔길래 시어머니 뵙고 온다고 하고 나갔죠.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으니 카페 같은 곳에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어디에 가는 거냐고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처음엔 도로변 쪽인 큰 길가 쪽으로 절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아예 골목길로 가셨어요. 골목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불길한 기분이 들었죠. 바로 그때 하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절 신당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면서 절 속이고 데려가신 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신당에 들어가니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안 기운이 너무 이상해. 집안에 아주 나쁜 놈이 있어. 그 놈이 집안에서 나가야 막힌 게 풀리겠어. 내가 사주도 볼 줄 아는데 너는 이혼해야 할 사주야. 누구랑 같이 절대 못 살아. 남자 복도 없어서 들어오는 족족 너한테 거짓말치고 단물만 쪽쪽 빼먹을 놈들일세. 남편이 요즘 얼마나 잘해주는데 남자 복이 없긴 뭐가 없어요. 점쟁이들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어쭙잖은 말들만 내뱉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쟁이가 갑자기 구슬하자는 거 있죠? 친정엄마 건강이 좋아지는 굿이라고 하길래 제가 학을 떼면서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집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왜 어머님만 생각하세요? 저 이런 방법 써서 엄마 붙잡고 싶지도 않고요. 최대한 곁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딱 잘라 말하니 시모 표정이 안 좋아졌죠. 그대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절 붙잡고선 이리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이 굿을 받아야 아들이 인생이 피는데 말이요. 뭣도 모르고 이러네. 아유, 답답해라. 친정엄마를 위한 굿이라고 하길래 참아줬더니 남편을 위한 거래요. 순간 배신감이 느껴져 어머님께 고함을 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어쩜 이럴 수 있으세요? 남편 위한 거면 남편 불러서 하셔야죠. 왜 우리 엄마 핑계 대세요? 왜 저한테 거짓말 하셨냐고요? 제가 격분하고 있는데 시모가 그 와중에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남편 인생이 똑바로 양해야 네 인생이 풀려. 이게 다 너를 위한 건데 얘가 저번부터 왜 이러니? 생각해줘도 왜 이래? 그렇게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으면 신당 나가라. 저한테 사과하기는커녕 헛소리를 하길래 그동안 쌓인 걸 폭발해냈어요. 서럽게 울면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른 거죠.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저 그동안 어머님께 잘해드렸잖아요. 말해보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저한테 이럴 정도로 미우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슴을 팍팍 쳐대면서 저한테 호통치시더라고요.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일부러 이러겠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짓 아니냐. 네 말대로 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도는 실컷 해봤을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믿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데 그게 어렵니?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눈물을 닦아내며 허탈하게 말씀드렸어요. 알아요. 어머님 마음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저 진짜 힘들고 지쳐요. 친정엄마 돌봐드려야 하니까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말하곤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어머님이 따라 나오면서 뭐라 하시긴 했지만 듣지도 않았죠.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그새 친정엄마 얼굴이 헬쓱해진 것 같았어요.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엄마가 점점 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입으로 밥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콧줄로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이제 눈 떠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당으로 데려가다니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시어머니가 너무 밉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시모 미워해봤자 뭐 하겠어요. 사람 미워한다고 친정엄마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자주 갔어요. 엄마가 회복하길 기도하며 고된 병간호를 견뎌냈습니다. 몇 주 뒤에 결국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3일 내내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전 이런 시어머니가 달갑지 않았어요. 왜 이러나 싶었죠. 일단 속보였어요. 저한테 유서가 있어서 그런가 의심이 됐는데요. 엄마 유서에 저한테 60억 건물을 상속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뜨기 전에 기적 같은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나마 기운을 차리셨어요. 옆에 있던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서랍을 열어보라고 하셨죠. 병원 침대 옆에 있던 서랍을 열어보니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엄마의 유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저를 위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을 위해 유서를 남기긴 했다만 만약에 내가 세상 뜨면 이 번호로 연락부터 해라. 내가 아는 변호사거든. 나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너한테도 잘해주실 거다. 엄마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무슨 짓 겪었는지 알고 있지? 친정엄마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으셨대요. 집안일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은 것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상속되는 재산까지 노렸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친할머니랑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겨우 승소해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친할머니가 호시탐탐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유서에 확실히 적어둔 거죠. 실제로 유서에는 엄마의 심정보다 법적인 문제 없이 저한테만 재산이 상속되도록 신경 쓴 흔적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고 세상을 뜨신 건데요. 엄마의 유언대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아무래도 친정엄마의 예감이 맞았나 봐요.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보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나 싶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장례 마지막 날 저녁, 시모가 제게 술을 권했거든요. 검은색 비닐봉다리를 부스럭거리면서 이리 말하길래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부인 돌아가셔서 잠도 안 오고 힘들지? 이 한 잔이면 잠 좀 올 거다. 한 잔만 마셔봐. 시어머니가 주는 술을 먹기 싫어 갑자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말을 돌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담근 매실주라는 거예요. 검은색 비닐봉다리에서 꺼내더니 한 잔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먹지 않으니까 힐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술잔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랬어요. 독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한 잔 쭉 들이키고 한숨 차거라. 아무리 봐도 재촉하는 것 같았죠.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엄마 장례식장이잖아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저도 시모에게 한 잔 따라주겠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잔에 술을 채운 다음 같이 먹자고 했는데 시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는 괜찮다. 그냥 술잔만 채워라.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술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제가 따라주는 술을 마다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반주를 하고 감기에 걸려도 약주라며 술을 마시던 사람이라서 너무 이상했어요. 자기가 안 먹는다고 해놓고 저한테 얼른 들이키라고 하는 어머님이 얼마나 미심쩍겠어요? 그래서 마침 누군가가 시모에게 아는 체를 해 한눈을 팔길래 술잔을 바꿨어요. 제가 시어머니 술잔에 있던 걸 마신 건데요. 시모는 끝까지 안 마셔서 불안했어요. 술잔이 아니라 술병 전체에 뭔가를 탄 건 아닌가 걱정되더군요. 그 우려가 현실이 됐는지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의 수렁에 빠졌어요. 눈을 떴는데 휴게실이더군요. 그 사이에 다음날 아침이 됐나 봐요. 해가 중천에 떠 있길래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순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얼른 귀 기울여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싸우고 있었죠. 전 이때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알고 봤더니 아주
개새끼였던 거예요. 전 이 사실을 알자마자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뒀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남편이 어머님한테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실래요? 그래! 나 장모님 변호사랑 손 잡았다. 왜? 장모님이 유서의 아내한테만 재산 주겠다는데 어떡해. 나 이 사람 재산 때문에 결혼했어. 그런데 내가 그 재산 못 받게 생겼다고.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인생을 다 바쳤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치고 있었어요. 이게 미쳤나? 영원히 네 아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그러다 큰 코 다쳐. 지금이라도 다 물으자. 네가 이미 시작해서 물을 수 없다. 와이프한테 들키면 범죄자 될 거라 했지만 혹시 모르잖니. 며느리가 너 용서해 줄지. 남편이 어머니 말에 따르기는커녕 검은 봉다리를 눈앞에서 휘두르더라고요. 그 안엔 시모가 가져온 매실주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공범으로 끌려가고 싶어? 잠 오는 약 탄 술 먹인 다음 몰래 유서 고치려고 했는데 걔가 봐줄 것 같아? 그것이 퍽이나 봐주겠다. 온순해 보여도 정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면 얄짤없이 내치는 것이야. 엄마는 그것이랑 몇 년을 지냈는데도 아직도 몰라? 걔는 순순히 고백하면 엄마도 공범으로 고소할 거라고. 남편이 바락바락 대드는데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남편에게 사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해야지. 잠이 든 약 탄 거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어야지. 약 먹인 거면 상해죄, 유서 훔쳤으니 절도죄, 유서를 거짓으로 고치려 했으니 사기죄까지. 넌 법이 무섭지도 않니? 사부인 변호사한테까지 뇌물을 줬으니 깜빵에서 몇 년을 썩을 거다. 네가 이미 시작한 일이라고 모를 수 없다 말하면 깜빵 갔다 겁줘서 말 못했지만 난 이렇게 못해. 며느리한테 다 말하자. 가족이니까 봐줄 거야. 어? 그동안 산 정이 있으니 봐줄 거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 저 몰래 엄청난 짓을 꾸미고 있었더군요. 남편이 시모를 이용해 우리 엄마 변호사와 손을 잡고 엄마 재산을 탐했던 거예요. 제가 엄마의 유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잠이 드는 약을 먹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잠에 들면 품속에서 유서를 빼낸 다음 유서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 엄마의 유서를 미리 본 변호사에게 돈을 먹이고 손을 잡은 거였고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저한테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언니가 요절해서 외동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엄마 재산에 관해 관여할 형제들이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이 옳았구나 하고 혼자서 엄마 재산을 독식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였어요.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남편 말에 휘둘렸던 시어머니는 뒤늦게 뉘우친 것 같았고요. 어머님이 남편을 말리며 이런 말도 계속 반복해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내 자식이지만 네가 네 스스로 절제가 안 되면 나는 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며 상관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이 하는 말을 전부 다 녹음한 저는 바로 휴게실에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제가 지금 뭐들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멀쩡히 깨있는 절 보면서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윽박질렀어요. 엄마! 이년 술자리 아무 짓도 안 했어? 어떻게 엄마가 내 뒤통수를 까?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잠이 오는 약을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넣지 않았던 거였어요. 일부러 남편을 제 쪽으로 끌고 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진실을 알길 바랐던 거죠. 최근에 흔들리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맞았던 거예요. 겉으로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절 엄청 생각해준 거였는데요. 하지만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절 배신한 거잖아요. 남편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소리치는데 울컥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충격받아서 우는데 어머님이 절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울지 마라. 내가 다 잘못했다. 아들 이렇게 키운 내 잘못이고 아들이라고 하라는 대로 했다가 뒤늦게 후회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겠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난 그렇게 못한다. 시모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남편을 소송할 수 있는 증거를 모조리 모아놨다고 말해줬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코끝이 시큰해지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중간에 아니라고 아들 말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다. 난 우리 아들 이렇게 안 키웠어. 범죄자처럼 안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려고 증거를 모았어. 여기 이 증거로 우리 아들 고소해라. 이러면서 자기도 고소해버리라며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이 말까지 덧붙여 주셨죠. 며느리, 네 손으로 아들 처단하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 아들이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준 은혜도 모르고 널 배신하지 않았니? 억울하지 않아? 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교육해줘라. 널 속이려고 했던 나한테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 시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어머님의 눈물을 처음 보게 되니 진심을 느끼게 됐어요. 시모가 절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던 거죠. 잘 생각해보면 제가 새 옷을 사줘도 입지 못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옷을 다시 주셨을 때 봤거든요. 제가 선물한 옷이 새 옷만 넣어두는 예쁜 장롱에 가지런히 잘 접혀있던 모습으려. 음식도 하루 이틀 지난 것만 우리 가족 줬지 일주일 지난 건 어머님이 먹곤 했어요. 실수로 일주일 지난 걸 가져가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며 자긴 살 만큼 다 살아서 탈라도 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참 나쁜 시모지만 좋게 생각해보면 참 저한테 잘해줬던 시모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안 좋게만 여겼던 것 같아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또 울자 어머님이 그동안 말 못한 게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약 먹이려고 하고 지압해준 거 사부인 살리려고 한 거 맞다. 내 친구도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하길래 한번 해본 거야. 굿하러 간 것도 말이다. 점쟁이가 우리 아들이 네 사주랑 상극이래. 우리 아들 사주가 네 인생 망칠 사주라고 하길래 그거 막으려고 굿하려고 한 건데 그냥 하자고 하면 교회 다니는 네가 안 한다고 할까봐 사부인 핑계댄 거다. 곧 세상 뜰 것 같은 사부인 붙잡는 굿이라도 하면 네가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오해하더라. 난 사실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이리 말하면서 저를 껴안고 펑펑 우셨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거나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리석었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저에게 늘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뻔뻔하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로 증거를 모아서 당신한테 줄 것 같아? 세상에 자식 깜빵에 넣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이거 당신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놔. 방금 녹음한 건 모조리 내놓으라고. 남편이 윽박지르면서 제 주머니를 확인해 본 것도 모자라 모아놓은 증거 어딨냐며 시어머니 몸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밀쳐내며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궁지에 몰려서 그런지 막 나가더라고요. 우리 엄마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며 막말을 해댔어요. 장모님 변호사가 진짜 유명한 변호사인 거 몰라? 그 사람이 나랑 한패야. 그 사람 고용했는데 재판 질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밝히는 건 인간의 본성 아니야?
네가 좀 생각을 해봐. 친정재산 아니면 누가 당신이랑 결혼해주겠어? 생긴 것도 별로지. 성격도 그냥저냥 평범한 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나니까 받아줬지. 남편이 이런 망언만 했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제가 남편이랑 똑같이 유산을 탐내다가 잠 오는 약 먹이고 유서를 조작했을 거래요.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아채고 제가 한 결심을 통보해줬어요.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난 별 볼 일 없는 것이니까 법원 힘 좀 빌릴게. 당신한테 복수 좀 하려면 내 힘으로 절대 안 될 것 같거든. 당신 말대로 친정 재산 아니면 볼 것도 없는 여자니까. 당신은 그렇게 잘나신 변호사 힘 좀 빌려봐. 유명한 변호사가 범죄자도 살릴 수 있나 보자. 이쯤 되면 사과할 법도 한데 남편이 진짜로 그 변호사를 철석같이 믿고 있나 봐요. 변호사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이미 지은 죄를 다 씻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이 멍청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미련 없이 장례식장을 나가길래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해주고 남편만 고소하기로 했죠. 제가 직접 녹음한 것과 시어머니가 준 문자와 전화를 증거로 남편을 고소했어요. 잠이 오는 약을 몰래 먹여 제 신체를 손상하려고 한 상해죄만 고소했겠어요? 유서를 훔쳤으니 절도죄, 유서를 거짓으로 고치려 했으니 사기죄부터 이혼 소송까지 깔끔하게 진행한 거죠. 남편이 변호사 믿고 설치더니 역시 그 변호사한테 배신을 당했나 봐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더라.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씩은 할 수 있잖아. 그동안 산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남편이 이러길래 웃으면서 변호사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 잘나신 변호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구나? 당신 편 안 들어주겠대? 아니면 이번 소송은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길 것 같다고 했어? 말 안 해도 알겠다.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가면 쓰고 나랑 잘해보려는 거겠지. 내가 호구 같아 보여? 당신 같은 머저리 받아주게? 남편이 제 막말에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남편 짐을 모조리 던져놓고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죠.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니까 썩 꺼져. 용서는 무슨 용서? 거짓말하는 당신 얼굴 좀 봐. 진짜 가증스럽다. 진심으로 반성한 적도 없지? 그냥 고소당하고 빈털털이 될까 봐 이러는 거잖아. 속 뻔히 보이니까 구락 그만 치고 당신 본성 드러내. 제가 남편 가슴을 쿡쿡 찌르며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이 제 손에 밀려나면서 왜 그러냐 화 풀라고 했지만 전 초연했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너무 차분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자꾸 흥분하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분명하게 말해뒀어요. 내가 무슨 흥분을 해? 나 지금 멀쩡해. 목소리 하나 안 높이고 당신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 집에서 안 꺼지면 경찰 부르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그제야 지 분수를 파악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고 빌길래 제가 일침을 날렸어요. 내 손에서 60억짜리 건물 빼앗으려고 시어머니까지 악의 구렁텅이에 넣어놓고 뭐? 친정 재산 독차지해서 뭐 하려고 했어? 나랑 이혼하고 다른 살림 차리려고 했니? 어머님은 무슨 죄야? 아들이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걸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 인생 똑바로 살아. 부모한테까지 피해주면서 60억 얻으려고 해놓고 왜 나한테만 사과를 해? 남편한테 제게만 사과하지 말고 시어머니께 먼저 사과하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남편 사과를 안 받아줄 것 같아서 한 말이었어요. 설사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제게 피해를 줬으니 그대로 고소 진행하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남편을 시댁으로 데려가서 무릎 꿇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드는 남편에게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잘못 키웠어. 이런 놈으로 안 키웠는데 널 낳은 게 후회가 된다. 며느라, 나도 똑같은 것이니
용서 빌지 마라. 어머님이 이리 말하며 자기도 고소해달라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시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절 잠시라도 속인 게 죄책감 느껴진대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대서 마음이 아팠죠. 어머님을 보며 그러지 말라 울먹거렸지만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싹 달아나더군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사과했으면 이만 꺼져. 나 없는 사이에 어머님 찾아와서 며느리 설득 좀 해달라 빌기만 해봐. 내가 그때는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줄 테니까. 남편이 제가 겁을 주는데도 무시하고 또 매달렸지만 진짜로 경찰을 불러버렸어요. 진짜로 불렀냐 호들갑을 떨더니 죄목이 또 생길까봐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사실 경찰 부르지도 않았어요. 고작 남편 잡으려고 아까운 인력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골려줬더니 남편이 아주 바퀴벌레 마냥 싹싹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랑 시어머니만 보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 후로 남편과 이혼하고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전 남편과 지내던 곳에서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소송 준비로 바빠서 이전 시모를 만나 뵙지 못했거든요. 전 남편을 이겼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이전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전 시모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자만 만지작거리셨어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전 시모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제 남인데 이렇게 보는 게 맞니? 오랫동안 나랑 알고 있었고 가족으로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금방 못 끊어낼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너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 연락 끊는 게 나을 거야. 영원히 혼자 살 것도 아닌데 새로운 시댁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범죄자 집안이랑 엮이면 좋은 일도 생기려다가 안 생길 거다. 저는 단순히 이전 시모가 좋아서 찾아간 건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이전 시모 말이 맞죠. 저는 그날 이전 시모에게 새 출발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으며 이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이전 시모가 베란다에서 저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전 시모와 연 끊고 지내게 됐어요. 가끔 절 살려준 이전 시모 소식이 궁금하긴 했지만 앞으로 저를 위해 참아야죠. 아들을 이긴 며느리를 축하해달라고 하다니, 아들을 고소한 며느리와 계속 연락하다니, 다시 생각해보니 이전 시모에게도 못할 짓을 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이전 시모와 가깝게 지내면 전 남편이 또 들러붙을 것 같으니 궁금해도 참고 있습니다. 이전 시모는 현명하신 분이니 잘 사시겠죠. 이전 시모를 통해 배운 게 참 많은 날들이었어요. 이전 시모가 마지막 만남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결혼은 쉽고 가정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정 엄마나 이전 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법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정말 부러운데요.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 보면 진지한 만남을 가져볼까 고민이 되지만 어려워요. 결혼은 경험의 부족, 이혼은 이해의 부족,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참에 이 말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만 혼자 있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혼하는 일 없도록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